시즌마다 주제를 정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만들어가는 전문 분야 시즌즈. 우리의 삶과 물리학이라는 대주제 가운데 오늘은 양자역학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물리학 분야 전문가이신 광주과학기술원 물리광과학과 신동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배워볼까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제 소개한 대로 오늘은 이제 막스 플랑크가 어떻게 이제 양자역학을 발견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양자역학이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사실상 끼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 양자역학은 무엇일까라는 퀘스천도 들고 또 막스 플랑크라는 인물은 어떤 분인가 또 궁금합니다. 어떤 인물입니까? 막스 플랑크는 이제 1858년에 독일에서 이제 태어난 물리학자로 이제 아까 소개한 대로 양자역학을 이제 발견에 큰 기여를 한 인물입니다. 예. 그래서 현재 독일에는 그의 이름을 딴 이제 막스 플랑크 연구소가 지역에 이제 85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 이제 특이한 점으로는 이제 현재까지 39개의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최근 6년 동안 6개를 노벨상을 수상할 만큼 이제 매우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막스 플랑크가 살았던 시대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네. 이제 저희가 막스 플랑크 시대를 이제 소개하려면은 이전 시간에 이제 뉴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뉴턴을 통해서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산업화가 충분히 된 상황에서 이제 막스 플랑크 이제 태어나게 됐는데 이 시기는 결국에는 철광석을 이제 광산에서 캐고 그 철광석을 재련해가지고 철도를 깔고 증기기관을 만들고 이제 산업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다면 이제 결국에는 철을 어떻게 더 좋은 철을 재련하느냐가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이 철 재련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양자역학의 발단에 대한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네. 예. 네. 뭘 양자역학이라고 해야 합니까? 양자역학은 이제 저희가 지금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을 우리가 거시세계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공을 떨어뜨리면 떨어지고 공을 벽에 던지면은 부딪혀서 떨어지고 그런 상황을 이제 뉴턴 역학이 존재하는 세상인데 이제 양자역학은 우리가 눈으로 봤던 세상하고 조금 다른 그런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그런 세상입니다. 네. 어떻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걸 말하는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제 눈으로 관측하는 그 세계에서는 공을 이제 벽으로 던지면은 공이 벽에 부딪히고 떨어지게 되는데 양자역학에서는 이걸 뚫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든지 상상한 대로 이런 것들을 양자역학이라고 하면 되는 겁니까? 상상한 대로 가 아니고 저희가 관측하고 그걸 이제 수학적으로 적어서 확인을 해봤더니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더라 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된 것이죠. 네. 벽을 어떻게 뚫고 지나가는데요, 공이? 양자역학은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가 이제 양자역학이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살아오면서 눈으로 인지했던 그 세상하고 다른 일이 펼쳐지는 세상이어서 어렵다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말고 어떤 게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생각할 수 있다기보다는 사실은 그게 실제로 그 양자역학을 통해서 이 세상이 사실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렇습니다. 아직은 저 감이 안 오는데. 천천히. 이 시간이 끝나면 뭔가 알게 되겠죠. 일단은 뭘로 이 양자역학을 발견하게 됐습니까? 거기서 아까 그 철 문제로부터 다시 돌아가면은 이제 철을 우리가 미디어에서나 이제 재련하는 걸 보게 되면은 철의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제 노란색, 흰색 그렇게 이제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제가 사실 있었어요. 어떤 문제냐면은 왜 그렇게 철의 색깔이 온도에 따라 변하는가? 라는 그 문제가 이제 막스 플랑크가 살던 시대에 이제 남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물리학에서는 이제 흑체 복사 문제라고 부르는데 왜 흑체 복사냐면은 이제 철을 이제 검은색 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검은색 공이 온도가 올라갈 때 어떠한 빛의 분포로 이제 빛을 내뿜느냐. 결국에는 빛의 파장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것을 이제 막스 플랑크가 이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흑체 복사 문제를 해결해서 하다가 막 양자역학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것이죠. 양자역학을 발견하게 됐다.
어떻게 좀더 설명을 제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됩니까, 교수님? 네. 그래서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막스 플랑크가 이제 물리학을 이제 시작했던 그 시기를 보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뉴턴의 역학이 이제 잘 이제 성숙돼가지고 예. 이제 어떠한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오만에 빠졌냐면은 이제 우리는 모든 걸 다 알았다. 세상을 모두 이제 수학적으로 잘 기술하고 이제 우리가 조금만 관측만 잘 하고 그 다음에 이런 흑체 복사나 나중에 이야기할 그 수성이 이제 수성이 근일점 문제 그것도 다음 시간에 할 건데 그런 문제만 조그만 문제만 이제 해결하면은 우리는 모든 걸 다 알았다. 라고 이런 생각을 했던 시기입니다. 일단 뭘 역학이라고 합니까? 그러면 역학은 이제 결국에는 물질이 어떻게 움직이고 하는 것을 이제 수학적으로 적는 그런 작업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 물질이 움직이는 걸 역학이라고 예측하기 위해서요. 하는 네, 거고. 맞습니다. 네. 그 앞에 이제 양자가 붙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양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가는 학문이 양자역학입니다. 뭘 양자라고 하는데요? 양자는 매우 작은 예. 물질인데 네. 예를 들자면은 빛, 광자도 양자고 예. 전자도 양자고 양성자, 뭐 원자 다 양자입니다. 그 조그만한 세상에 있는 애들이 다 양자라고 합니다. 저희가 많이 배웠던 네. 그 뭐 원소 네, 맞습니다. 원소 이런 것도 애들이, 전부 다 한꺼번에 지칭하는 말이 네. 양자인 네. 거고 이런 맞습니다. 것들이 이제 움직이는 것 자체를 네. 양자 역학이라고 네, 하는군요. 어떻게 우리가 기술하는지, 예. 걔네들이 어떻게 거동하는지 네. 기술하는 거예요. 그 상당히 많은 걸 발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자신감에 차 있었다라는 거. 맞습니다. 네. 예.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이동이 돼 갑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막스 플랑크가 이제 물리학 전공을 이제 하려고 했던 당시에 예. 이제 그 스승이었던 이제 필리폰 욜리가 막스 플랑크한테 이제 이론 물리학 할 게 없으니까 전공 안 해도 된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막스 플랑크는 이제 그냥 전공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이 흑체 복사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고 합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제 모든 그것이 생기게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기존에 이제 뉴턴 역학이나 이제 그걸에 파생된 이제 통계학으로 그 흑체 복사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고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걸 뉴턴이 발견한 그 물리학은 결국에는 우리가 수학으로 우리가 관측한 거를 적고 그다음에 그 수학으로 이제 세상을 예측하는 예. 그거였는데 이제 그 프로세스로 이 흑체 복사 문제를 적용하려다 보니까 안 맞는 것을 확인을 한 거죠. 흑체는 아까 뭘 이렇게 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철도 충분합니다. 네, 철이 그렇게 그냥 생각해도 됩니까? 네네, 철이 그럼 거기서 다음에 붙는 복사는 뭘 의미합니까? 온도가 올라가면서 빛이 방출이 되는데 네. 그게 어떤 색깔을 띠냐 그거를 못 맞추는 거죠. 네. 이론적으로요. 네. 수학적으로 못 맞추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이제 막스 플랑크가 해결하고자 뛰어들었습니다. 네네. 좀 이해가 좀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 이만큼 우리 거의 다 알았어라고 자신감 있게 말했던 건 뭘 발견했기 때문입니까? 뉴턴 역학으로 예.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오만이 예. 그거를 말해줬습니다. 네. 네. 이걸로는 아직 안 돼. 부족해라는 걸 이제 알게 되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연구가 이제 시작이 돼야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뭘 했습니까? 그래서 막스 플랑크가 한 거는 그 당시에는 물론 지금도 우리가 쉽게 이해하지는 못하지만은 그 당시에 한 작업은 뭐냐면은 우리가 간단히 생각했을 때 우리가 건물을 이제 계단을 타고 이제 쭉쭉 올라가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 높이가 연속적으로 이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러한 것이 이제 뉴턴의 역학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예. 그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 흑체 복사를 문제를 풀려고 했으면 전혀 작용을 안 했는데 예.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막스 플랑크도 이것을 1층에 있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2층으로 순간 이동을 하는 그러한 이제 층별로 뭔가 이제 불연속적인 이동을 할 수 있다. 빛이 불연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로 수학을 써서 통계를 써서 그거를 예측을 해보니 희한하게도 그게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막스 플랑크는 알지도 못했어요.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러한 통계를 이러한 생각을 해서 그걸 해봤더니 되더라. 예, 일단 거기서가 이제 문제의 시작입니다. 네. 일단 끼워 맞췄군요. 예, 끼워 맞췄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예. 끼워 맞추다 보니까 네. 얘가 이유는 모르겠어요. 전혀 이유는 모르겠지만은 얘가 불연속적으로 존재를 하니까 이 통계가 맞더라. 그렇다면은 이 세상이
불연속적으로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그거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예. 네. 그 가운데 중요했던 것이 빛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빛이 들어오면서.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사실 빛이 우리가 너무 일상생활에서 항상 보기 때문에 너무 친숙하지만은 네. 이 빛이 양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거기서 이제 양자역학의 힌트를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를 좀 알아냈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 빛이 불연속적으로 존재한다. 예. 예, 그것을 이제 시작으로 뭔가 얘네들이 이상하다. 빛이 이상하게 거동을 한다. 그리고 이제 사실 양자역학이 이제 막스 플랑크 혼자만의 힘으로 모든 걸 이뤄낸 건 아닙니다. 사실 이전에 이제 뉴턴은 혼자 다 했지만은 아인슈타인 막스 플랑크와 이제 아인슈타인, 뭐 닐스 보어, 슈레딩거 이런 집단 지성이 이제 모여서 동시대에 살았던 분들이니까 동시대에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예. 얘네들이 어떻게 거동을 하는지 그것을 이제 분석한 결과 네. 이제 아인슈타인이 노벨상 받은 것이 이제 그 광전 효과를 받게 되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은 예. 빛이 입자이다라는 겁니다. 빛이 보통은 저희가 회절이 일어나고 안경을 통과하면 이제 빛이 굴절이 되기 네네. 때문에 이전에는 이제 파동류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빛이 결국에는 양자를 때리고 튕겨져 나가는 그런 현상을 이제 관측을 한 게 이제 광전 효과라고 합니다. 근데 그 광전 효과를 발견하고 그거를 기술하면서 양자역학 노벨상을 받게 됐는데 예. 아인슈타인이 그게 중요한 것 같은데 빛이 네, 맞습니다. 파장이 아니고 입자라는 네. 걸 알게 네. 됐습니까? 네. 모든 빛은 입자입니까 그러면? 입자이면서 파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또 다른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입자들 그러니까 양자들은 입자인가 파동인가? 예. 결국에는 결론적으로는 둘 다이다. 이유는 모릅니다. 네, 이유는 모르겠지만은 그냥 그렇게 태어난 네. 거겠죠. 네, 빛도. 맞습니다. 빛의 네. 성질이 원래부터 그런 거겠죠. 네. 아. 그래서 이제 네. 우리가 빛만 이야기를 했지만 빛뿐만 아니라 예. 전자도 입자이면서 파동이고 양성자도 입자이면서 파동이고 모든 조그만한 입자들은 입자이면서 파동인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자이기 때문에 이게 불연속성을 갖는 것이다라고 이해도 되는 겁니까? 양자이기 때문에 불연속적인 것을 갖고 예. 양자이기 때문에 파동이면서 입자인 특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구공이 물결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예. 그 물결이 당구공은 아닌데 예. 당구공처럼 입자는 아닌데 양자역학은 그 두 개가 동시에 특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특이한 예. 그런 세상인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확인했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수학 언어를 통해 가지고 이유는 모르겠지만은 그러한 수학적 언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얘가 입자이면서 파동이다라는 그 수학 언어를 쓰니까 이게 모든 것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굉장히 연구할 맛이 났었겠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다 노벨상 받습니다. 예, 아, 예, 네네. 쭈루룩 예, 같은 주제 이제 양자역학의 그 발견으로서 이제 연속적으로 이제 노벨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양자역학이 어떻게 인류의 삶을 변화시킵니까? 네, 양자역학은 첫 번째로 우리의 이제 지식 수준, 우리가 이제 세상을 이해하는데 엄청난 이제 도움을 줬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항상 이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예.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지만은 왜 금속은 전기가 흐르고 나무는 전기가 흐르지 않는가? 그 질문을 던지거든요. 예. 근데 그것을 이제 답을 하려면은 양자역학을 매우 잘 이해를 해야지 그거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단편적으로 저희는 뭐 전도가 되고 안 되고 네. 차이죠. 이렇게만 네. 알고 있는데. 네. 예. 그것을 이해하려면은 이제 그 아까 계단 비유처럼 계단이 그 금속에서는 그 계단이 있기 때문에 전자가 쉽게 이동을 할 수 있는데 예. 나무는 그 계단이 없고 띄엄띄엄 넘어가야 돼가지고 예. 전자가 이제 이동하기 힘들어서 전기가 흐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모두 다 이제 양자역학의 특성으로 나타내는 그런 그런 거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현재 이제 모든 기술들 네. 뭐 전자기기 그 다음에 와 같은 그런 기술들이 결국엔 양자역학 이해 없이는 우리가 발전하지 못했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게 이제 발전하면서 물리학이죠. 이제 이런 게 다시 말하면.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리학도 더 발전했을 거고 좀 더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네. 정말 우리 삶과
사실은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멀거든요. 아, 그런데 우리의 삶과는 밀접해 있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래서 그 정리를 하자면은 그 물리학에서 이제 결국 양자역학이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사실은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학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봤던 것과 이제 다른 거동을 보이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결국에는 우리 세상이 이 양자역학 기반으로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지금 현 시대에서 모든 기술, 테크닉이 양자역학을 기반으로 한 반도체라든지 결국엔 반도체를 기반으로 이제 GPU, CPU 그런 것이 개발됐기 때문에 예. 결국엔 양자역학을 매우 잘 이해를 해야지 그런 기술을 이해하고 사용하고 그 다음에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첨단 기술은 전부 다 이런 거에 기반을 뒀겠군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다음 시간에 제가 더 여쭤볼게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주과학기술원 물리광과학과 신동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